인공지능이라는 게 되게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흐름을 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인공지능보다 가장 사람이 가진 강점은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납세자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핫한 네. 챗GPT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고 써보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인간이 하는 업무를 좀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세무 관련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대체가 될 것 일단 망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사실 써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저도 이제 막 궁금한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챗GPT한테.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의 답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지인 중에 그쪽에서 일을 하는 지인이 그러는데 지금 있는 챗GPT가 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의 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대답은 안 나와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사치 정도는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런 게 이 시대의 흐름이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국세청 홈택스만 봐도 예전에는 진짜 그냥 공식 홈페이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잘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단순하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신고도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너무 잘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수업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인공지능을 잘 쓰는 조직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객관화 평가라는 거를 정부에서 하는데 국세청은 약간 좀 등급이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홈택스나 이제 이런 쪽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이터를 좀 넣겠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단순한 업무들도 되게 많아요. 홈택스만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대리하는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보면 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사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되게 명백해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차가 자율주행으로 다니려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법이나 아니면 다른 가격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이라는 분야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으로 발달을 해왔고 지금도 솔직히 발달이 좀 되게 많이 늦어요. 다른 분야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법 쪽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고. 근데 이 챗 GPT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정도면은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게 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손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 국세청이라는 곳은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세무대리인들보다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재산 신고를 만약에 우리가 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도 모르고 당사자가 모르니까 저희도 당연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국세청은 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권력이라는 게 이제 개입을 하는 순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이나 AI 시스템이 점점 발달을 함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좀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프롤리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나 이쪽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율주행 운전을 할 때 앞에 사람이 있고 여기서 직진을 하면은 이 앞에 사람이 다치고 만약에 직진을 안 하면은 내가 다친다. 그럼 거기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물음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이러한 경우도 저희 법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만든 거고 다 나와 있는 법을 적용시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사회가 워낙에 빠르게 발달을 하고 직업이라는 것도 정말 새로운 직업이 많이 나오고 같은 직업이라도 돈을 버는 방식이 맨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해석이라는 분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단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라는 딜레마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래도 월등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신고를 받는 국세청도 모두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나 기획재정부도 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다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사법부도 다 인공지능으로 돼가지고 이게 인공지능 베이스로 다 바뀐다.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미래가 오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았고, 신고를 받는 사람도 사람이고 신고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은 사람끼리 하는 상호 교감이라던가 그런 게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정말 큰 흐름이고, 이 흐름에 빨리 편승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 법조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무작정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럴 게 아니고 빨리 쓰고 빨리 이용을 하는 사람이 이 업계에도 많이 지금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챗GPT가 있어서 AI가 발전하든 아직은 사람한테 맡겨야 되니까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은 빨리 연락을 줘라. 그렇습니다. 네. 챗GPT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는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클로징 멘트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되게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흐름을 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인공지능보다 가장 사람이 가진 강점은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서명 요구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강점은 납세자를 어떻게 처음에 진정시키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무조사나 이런 걸 받으면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은 납세자한테 가서 괜찮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가 굉장히 그 납세자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일을 해보니까 무작정 막 떨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야 되지만 사람이 가진 강점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